네, 박균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바쁘시죠? 예, 오늘도 바쁘신데 이렇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예, 필리버스터 때문에 아, 지금 본회의장에 대기하다가 잠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필리버스터 국민의힘 사람들이 아직도 해요? 예, 아마 월요일까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 EBS 관련법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래. 몇 가지 좀 궁금한 거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말이죠. 예. 법무부 그 인사들이 계속 있습니다. 대검과 검찰이요. 근데 어제 중간 간부급 인사가 있었는데, 뭐 시내 여성 검사들이 막 이제 발탁되고 막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어제 그 인사를 보면은 네. 여성 검사 발탁, 음. 그리고 정치 검사에 대한 좌천, 두 가지 특징으로 좀 그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 여성 검사들 중에 전문성 또 좋은 품성을 갖춘 사람들 골라서 네. 주요 보직에 다수 발탁했습니다. 예. 특히 그 서울중앙지검 1차장, 대검 마약범죄기획관, 또 대검 정책기획과장에는 네. 최초로 여성 검사들을 배치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나요? 예, 세 군데에는 항상 남성이었었습니다. 여성 검사들이 많은 가운데서도 네네. 남성들만 배치를 하던 그런 자리인데 이번에 최초로 발탁이 됐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야당 상대로 그동안에 정치 사냥을 벌였거나 네. 김건희 여사의 비리를 이렇게 감싸주는 데 앞장섰던 정치 검사들에 대해서는 네. 좌천 인사를 실시했습니다. 싸그리 지방으로 보내버렸어요, 그냥?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평가하자면은 예. 실무 능력과 함께 더불어서 그 올바른 품성을 겸비한 네. 인재들이 중용됐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근데 조선일보를 보니까 마치 그 법무부 인사를 지금 앞부분에 얘기하신 이런 여성 검사들이 주요 보직에 갔다라는 걸 싹 빼놓고 예. 이제 김건희 관련 수사했던 사람들이 다 지방으로 좌천됐다 이렇게 제목을 뽑았더라고. 예,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인데 네. 어쨌든 뭐 지방으로 갔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이제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만, 네네. 그러나 그 검사들이 3년 동안 뭘 했는가? 그렇지. 야당 상대로는 정말 탈탈 터는 네. 과거에 보지 못했던 거의 정치 사냥극에 가까운 네.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부르지도 못하고 네. 특검이 구속한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애써서 무혐의라고 그 주장을 했던 네. 그 검사들이 사실은 지금 직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네. 국민 눈에는 아마 용납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좀 봐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의원님께서는 전에 이제 법무부에서 근무하시지 않았습니까? 검찰 생활도 하시고. 예. 대개 이런 검찰 인사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 뭐 있지 않아요, 뭐가? 이제 제가 평검사 때 인사 담당 검사를 했고 또 검찰국장 때 또 검찰 인사를 실무 책임을 졌는데 네. 이 과정이라는 것은 어떤 정부 차원에서 큰 방향을 주어주고 그러다 보면 법무부 장관이 뭐 검찰국 또 검찰과 실무진들과 상의해서 네. 그 어떤 국정 방향에 맞게 인사안을 구성해서 네. 실시를 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가장 그 정치적이었던 검사들이 어떤 거기에 대해서 뭐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것일 것 같고, 네네. 그리고 이제 정상적인 평범한 검사들 중에서 정말 품성을 겸비한 사람을 골라서 네. 이제 발탁을 해야 할 텐데 그동안에 조금 뭐 약간 소외됐던 여검사들 배려가 많이 이루어진 것, 이 부분은 참 잘한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대통령이 사인하는 거죠, 검사들 인사는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직접 서명을, 검사장 인사는 직접 서명을 하고 네. 차장 부장급 인사는 직접 서명을 하지는 않지만 네. 어쨌든 국정 어떤 방향, 철학에 맞는 그런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실무진에서 그것을 잘 보좌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뭐 대통령님 뜻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중간 간부급 인사는 물론 보고를 디테일하게 했겠지만 정성호 장관이 상당히 역할을 했다, 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대통령님하고 뭐 생각을 거의 같이 하는 분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특별한 뭐 착오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 검찰개혁 얘기 좀 알아볼까요? 얼마 전에 하여튼 이건 언론 보도에 의한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좀 공론화 과정을 거쳐라, 이런
그래서 언론에서는 속도 조절론이라고 제목을 달았었는데 그젠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지도부들을 만찬에 초대하면서 검찰개혁의 원칙과 추석 전에 검찰청 폐지 문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거 좀 의원님이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될지. 예. 네. 이 부분은 마치 좀 서로 뭔가 안 목표가 맞는 다른 것처럼. 것처럼 잠시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 맞아요. 속도를 강조하는 시각도 맞는 얘기고 신중하고 정확하게 해야 한다는 목표도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할 수가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느 걸 강조했냐의 차이일 뿐 검찰 개혁의 목표, 신속히 해야 한다는 목표에는 전혀 차이가 없었던 것인데 네. 어떤 만찬 회동 전에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서로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수사 기소를 분리한다. 네. 검찰청을 폐지하고 네. 중수청과 공소청을 만들고 이것을 정부 조직법에 반영해서 분리를 분명히 선언한다는 것을 입법으로 추석 전에 보여주는 것, 네. 이것에 대한 합의가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네. 네, 당연한 원칙을 확인한 것이죠. 네네. 그리고 이제 아주 세부적인 네. 대선 공약에 들어있지 않았던 세부적인 어떤 방안이나 이런 것들은 더 충실히 논의해서 바로 후속 입법으로 이어지게 만든다. 네. 이런 취지의 합의였던 것 같습니다. 네. 다만 후속 법안에 대한 검토를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추석 전에 해야 하는 것이냐 이후에 해야 하는 것이냐 네. 여기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은 없는데 어쨌든 준비는 충실하게 해야 하는 것이고 충실하게 하다 보면은 추석 이후가 될 수도 있지만은 네. 또 그 전에 마련되면 또 추석 이후까지 또 굳이 미뤄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충실하게 한다는 쪽에 방점을 두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추석 전에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큰 줄기를 갖는 관련 법안이 통과된다. 이렇게 우리가 봐도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중수청, 공소청으로 분리되고 검찰이 폐지되는 법안은 분명히 먼저 될 것이고 네. 후속 법안을 세밀하게 검토도 그 전에 할 것인데 네. 언제쯤 통과될지 이것은 조금 지금으로서 판단하기는 조금 빠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거대 검찰 기구와 조직 또 경찰까지 있고요. 그래서 이제 1년 정도의 유예 기간을 준다. 그런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 기간을 1년으로 두는 걸로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안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네네. 이제 좀 더 빨리 여기서 6개월로 당기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6개월이든 1년이든 이걸 충실하게 어떤 빈틈없이 또 관련 법안들도 함께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형소법도 바꿔야 하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튼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는 아마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수기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형소법도 바뀌어져야 되는 거구나. 이 관련 법안이 많죠, 굉장히. 형소법에 보면 검사의 권한이 분명히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소청 검사의 어떤 권한에 맞게 또 네. 수정이 돼야 할 부분이고 또 이제 조직을 또 구성하고 네. 또 채용하는 절차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준비는 많이 필요합니다. 자, 의원님 보시기에 만약에 이제 관련 법안이 추석 전에 통과돼서 검찰청이 폐지된단 말이죠. 그럼 검찰의 위상이 이거 어떻게 바뀌게 되는 겁니까? 이제 예전에 국민들에게 어떤 편향된 권력 행사로 네. 공포감을 주었던 그런 검찰의 인상은 이제 1년 안에 지워지겠죠. 6개월 후가 됐던 1년 안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미지 변화는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검사의 모습이 어떤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한다든가 불공정 수사, 편파 수사 이런 걸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덧씌워졌다고 한다면 예. 앞으로는 이제 공소청 검사로서 경찰이 수사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어떤 사법적으로 어떤 그걸 견제를 하고 네. 또 기소 여부를 판단을 신중하게 하는 어떤 인권 옹호, 네. 인권 보호자로서 이미지로 이제 차차 바뀌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전에도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경찰의 능력이라든가 경찰의 어떤 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함께 이 문제가 논의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검찰 개혁이 논의된 것은 네. 또 검찰의 권한을 폐지하자는 것은 검찰이 잘못했기 때문인 것이지 네. 경찰이 잘해서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검찰의 권한 삭제가 어떤 경찰의 이익으로 연결돼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 경찰의 또 수사권에 대해서도 어떤 실수가 없도록 또 합리적으로 이것을 보완하고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장치는 이제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권한을 합리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공소청 검사가 그것을 담당할 것이냐, 아니면 총리실 산하에 만들려고 하는 국가수사위원회가 할 것이냐. 그게 핵심이군요. 이런 결국은. 것들도 네. 이제 더 검토는 돼야겠지만, 네. 그래도 어쨌든 어느 쪽이 됐든 간에 어떤 경찰의 그 권한, 네. 중수청의 수사 권한을 합리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장치는 분명히 마련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네. 또 뭐 경찰이 또 혹시나 권한을 너무 남용하는 것 아니냐, 글쎄 이 말이에요.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결국은 그 공론화시키고 세부적으로 조정해야 될 핵심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다른 얘기 좀 해볼까? 특검 얘기 할까요? 그 김건희는 계속해서 뭐 출두합니다만 나 아파, 뭐 우울증 걸렸어, 뭐 건강이 안 좋아, 진술 거부권 행사하고 있고, 윤석열이는 계속해서 안 나와요, 감옥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김건희 피의자는 이제 증거가 너무 확실하다 보니까 예. 진술을 해서 유리한 내용이 유리한 뭐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제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인데, 네. 그 진술 거부권이라는 것이 법적 권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볼 수밖에는 없지만, 네. 저런 태도는 나중에 법원에서 그 양형에 반영이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충분한 응징을 받을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윤석열 피의자가 특검 조사 또 뭐 재판에도 좀 불응하고 있는데, 네. 체포영장에 불응하고 저항하는 것은 저것은 명백한 불법이기 때문에, 네. 특검이 체포영장으로 다시 끌어내서 반드시 조사를 해야만 다른 피의자들과의 형평성에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그것을 초치해야 할 필요가 있고, 네. CCTV도 그 빨리 얘기 좀 공개를 해주세요. 해서 정말 그 전직 국가원수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인지, 또 본인의 인권 침해 주장이 맞는 것인지, 네. 진상을 분명히 가리기 위해서 국민들께서 한번 판단하실 기회를 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금 서울구치소장이 바뀌었으니까 그 윤석열이가 막 반항하고 저항했던 거, 속옷만 입고 있었던 거, 그 CCTV 영상이 이제 곧 국민에게 공개됩니까, 의원님? 법사위에서 아마 추진하시는 거. 지금 법사위에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고, 네. 그게 국회에 오면은 저는 뭐 공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태부르는 장면을 과연 국민들에게 보여드릴 필요가 있느냐? 네. 라는 시각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그 어떤 좀 쟁점이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 본다면 조금 흉측하더라도 국민들께서는 직접 보고 판단하실 그런 그 기회를 드리는 것이 맞기 때문에, 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저는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두 개의 영상이 공개되겠네요. 처음에는 속옷 차림으로 누웠던 거, 그죠? 예. 두 번째는 그 구치소의 기동대들이 이제 했는데, 거기서 이제 그냥 뭐 의자에 앉았던가 하여튼 간에 뭐 그냥 그 추태 있죠. 못 나가겠다고 했던 그 두 개의 영상이 공개되겠네요. 그러면요, 의원님.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참. 자, 그 일각에선 그런 얘기들이 막 법조인들이 나오던데, 아니 수갑 채우고 족각 채우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건 특검의 검사들이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렇게 했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했어야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 그럼에도 아마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또 전직 그 대통령이라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갖는 또 무게감이 있다 보니까 일반 잡범 처리하듯이 하기가 어려운 그 심리적 부담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저는 사실은 그런 태도가 옳지가 않은 게, 아니 잡범보다 더한 놈 아니에요, 진짜? 그러니까요. 전직 대통령으로서 대접할 가치가 있을 때, 그렇죠. 대접을 하는 것이지, 네. 일반 어떤 뭐라 그럴까요? 뭐 공갈범들, 악질 공갈범들이 벌이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끝까지 예우하겠다. 네. 이것은 옳은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의원님, 저기 김건희 얘기 좀 하나. 만약 김건희가 계속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잖아요. 예. 앞으로 그렇게 할 거라고 보세요, 김건희? 아마 계속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건진 법사가 결국은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네네. 서희건설 쪽에서는 또 서모 씨 그 사업가도 그리고 다 자백을 하고, 또 건진 법사도 부인하지만 구속이 되고, 결국은 이것은 특검이 증거를 제대로 확보했다는 것을 뜻하고, 남부지검 당시부터 증거를 많이 확보해놨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변명할 말이 없을 것이고 그리고 스스로 20년 동안 살아온 태도에서 보듯이 네. 진실을 또 얘기하는 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성격이기 때문에 맞아요. 결국은 거짓말에도 안 통하다 보니까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네네네. 이런 상황이 상당 기간 계속되지 않을까 싶고 네. 법정 가서 이제 어떻게 대응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 민주당에서 다시 그 특검법 재발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예. 예. 지금 그 민주당 그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를 지금 해서 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준비 중입니까? 예, 아직 발의를 하지 않았지만 준비 중인데 네. 그 내용의 그 핵심은 네. 수사 인력을 증원해 준다. 수사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예, 지금 그 특검 그 파견 검사가 40명이고 네. 공무원이 80명인데 네. 이걸 이제 50%씩 추가해서 60명으로 120명으로 각각 늘리는 증원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집사 게이트, 서희건설 뭐 사건처럼 네. 새로운 의혹이 계속 늘어나고 또 특검 내에서 경무 때문에 네. 이탈자가 지금 발생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 정말요? 예.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인력 증원을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수사 대상이 기존에 16개였는데 네. 그 뭐 측근 뭐 김혜성 등의 이런 그 부정한 그 저 범죄 네. 이 부분들도 새롭게 그 명백하게 그 저 범죄 대상으로 추가를 해서 네. 저 관할권에 대한 그 시비를 없애려고 이걸 좀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고 네. 아마 곧 발의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그런 거요. 뭐 고구마 줄기 캐듯이 계속 뭐 올라오니까 정신들이 없을 거예요, 특검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김건희 여사의 그 네. 범죄라는 것들이 누가 캐려고 캤던 것이 아니고 맞아요. 오랜 세월 동안 쌓이다 보니까 저절로 뭐 제보가 이루어지고 저절로 어떤 새어 나오고 네. 다 그런 과정 아니었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게 관련 사건으로 이게 돌출되는 것이 생기는 것인데, 네. 그러니까 정말 범죄가 많았던 것이고, 뭐 그동안에는 뭐 수사를 할 필요도 없이 저절로 돌출되는 사건들이었다는 네. 그런 특징이다 보니까 새 사건들이 저절로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보시기에 최근에 드러나고 있는 김건희의 이 행태, 범죄 상태 이런 거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자, 결국은 뭐 거짓된 인생, 그다음에 뭐 속빈 강정이었지만 거기에 이제 권력의 외피가 씌워지다 보니까 네. 정말 어떤 그 권력을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도 모르고 정말 그것을 남용을 하고 누려온 데서 생긴 파생적인 뭐 현상들이 이런 범죄 의혹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사실상 대통령이었다는 것이 지금 자꾸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조선사에 제일 유명했던 사람이 어디 정난정, 또 뭐 장희빈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마 앞으로 그 대한민국사에서 제일 유명한 그 어떤 악인의 어떤 뭐 표상으로 김건희 여사가 남지 않을까, 기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요.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뭐 이번에 또 어저께인가 그 무속인하고 4시간 동안 통화했다는 기사까지 나왔는데, 예. 야, 저런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사회가 지배되고 내 삶이 파괴됐다는 생각을 하면 진짜 불쾌합니다, 정말. 예, 그러니까 3년 전에 그 입원을 찍었던 네. 분들께는 매우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네. 우리가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을. 그래서 정말 어떤 어떤 그 정치인들에 대한 네. 검증 시스템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돼야 하고 오랜 세월 국민들 앞에 노출돼서 평가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네네. 정말 중요한 직책에 뽑아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어떤 그 우리 사회의 검증 또 선거 시스템에 대한 조금 뭔가 좀 반성, 성찰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의원님 또 본회의장에 들어가셔야 되니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검찰에서 계속 생활을 하셨으니까 그 관봉권 띠지 분실했다 그러잖아요, 검찰에서. 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네. 어이없는 지금 현상이 생겼는데 네. 이것은 수사의 영역에 해당하는 그 사안을 압수물을 두고 네. 마치 격리직원 일처리하듯이 수사와 격리조차 구별을 못하는 이런 그 결과를 초래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지금 생긴 것 같은데 네. 이것이 고의로 그런 것이 감찰해 보면 나오겠습니다만 네.
고의로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중대범죄일 것이고. 아, 중대범죄가 되나요? 예, 혹시라도 정말 중대한 과실, 고의는 아니고 중대한 과실이었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중징계를 받아야 할 일이고. 네. 그것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상급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뭔가 문책이 있어야 할 사안이 아닐까. 또 감찰을 실시하지 않는 결정을 해버렸던 대검에 대해서도 당시의 대검 간부들에 대해서도 뭔가 여기에 대한 뭐 책임이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의원님 그거를 이제 압수수색해서 그게 얼마였죠? 그 굉장히 큰 액수였는데. 관봉권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1억 6천 정도가 압수됐는데 관봉권 안에 5천만 원이 있었던 겁니다. 아니 그걸 그대로 들고 와서 검찰에 뭐 금고라든가 뭐 그런 데 넣어놓는 거 아니에요 그거요? 그러니까요. 그것을 이제 뭐 액수를 맞춘다고 돈을 셌다는 것인데 이게 액수가 중요한 사건이 아니고 관봉이라는 형태로 돈이 발견되고 신권이 그렇게 발행이 됐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 돈이냐에 대한 출처에 대한 관심이 주된 것이 됐었어야지. 관봉권 진짜 5천만 원이 맞냐 안 맞냐를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으로 보면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청와대에 나온 대통령실에 나온 특수활동비를 뭔가 개인적으로 누구한테 살해하고 경려하는 용도로 빼돌린 공무횡령 사건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밝힐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 몹시 아쉽습니다. 엄청난 일이네 그거 진짜. 예, 맞습니다. 이 검찰 이 사람 이번에 인사해서 어디 지방으로 이 사람 감찰 받으면 진짜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짓거리를 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이 문제 같이 논의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자, 바쁘실 텐데, 전화 연결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